자,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 1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어, 이건 좀 내용이 좀 있으니까 19페이지 그지? 위에 10번 리터러시 프로그램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정보의 어원부터 보는데 뭐 나머지는 다 읽어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서 자, 네 번째 줄로 내려갑니다. 자, 창구봉사 생성 초기의 활동이 질문 혹은 요구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적 협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적 협조는 창구봉사의 초기 개념으로서 해답을 제공한다, 하지 않는다. 해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되 직접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의 인적 협조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정보 서비스의 개념과 속성으로 갑니다. 자,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정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 사람에게 알려진 것을 전달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보 서비스 개념에서는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단순 정보 제공.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교육적 지식을 전달하는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지식의 전달. 자, 이 지식의 전달이라는 뭐예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교육, 훈련, 조언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치지향적인 개념을 지닌다 해서, 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주의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면서도 가치지향적이다. 자, 이런 것들이 정보 서비스의 그지?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셋째 바로 밑에 갑니다. 자, 미국 도서관 협회 용어 사전에 보시면요, 정보 서비스는 정보를 구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참고 서비스, 참고 사서가 제공하는 뭐다? 인적 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또 인적 협조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인적 협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 개념이 초기에 도입될 초기 당시에는 자, 해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가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예, 여기다가 1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 이러한 안내라는 것은 지도, 상담, 교육의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그거 2라고 적어둡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3 해놓고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 추가가 되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처음에는 해답을 제공하지 않고 안내하는 거에서 점점 지도, 상담, 교육 내용으로 확대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9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서도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자, 정보 서비스 단수의 개념 표현하면은, 단수로 표현한다면 정보의 제공이라고 제한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자, 복수해서 서비스에다가 s를 붙이게 되면 자,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지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일종의 정보 서비스 관련 행위를 모두 다 가리키는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서비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개념이 점차 확대되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으로 가서 정보 서비스와 참고 봉사를 한번 보는데, 자, 1800년대의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상황은 크게 세 단계로 1800년대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1854년도로 돌아갑니다. 자, 1854년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보스턴 공공도서관이, 자, 보스턴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일반 시민에게 개방이 됩니다. 무료로. 옛날에는 미국 도서관들이 회원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1854년도 보스턴 공공도서관이 일반 시민에게 처음 이제 도서관을 개방하게 되었다. 즉 이 말은 이제 도서관이 대중화가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세월이 흘러서 187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1870년대는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자, 산업혁명이다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자, 이 당시는 산업혁명으로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민지화가 가속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미국이 흑자가 나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자, 여기 1920년대, 즉 1929년도와 1939년. 자, 잃어버린 10년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1800년대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시화가 된다, 그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 혹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미국으로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런 이제 문제가 미국의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자, 첫 번째 줄 봅니다. 자, 정보 서비스는 1870년대 처음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1876년도에는 미국 도서관 협회 연차 총회에서 자, 사무엘 그린이라는 분이 이용자 협조라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이용자 협조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즉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가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하고, 이게 아까 우리 봤던 인본주의, 즉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그 개념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표시로 가서 자, 이 그린이라는 분이 이제 참고 사서의 기능을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한번 봅니다. 자, 도서관에 이제 사람들이 대중화가 되니까 몰려오겠죠. 자, 몰려오니까 사람들에게 이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법도 가르쳐야 되지만 도서관 자료 이용하는 방법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줘야 되고, 3번, 자, 독자가 양서를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1, 2, 3번, 이런 것들이 모두 원활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그렇지,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서관을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 그지? 네, 그렇게 네 가지 기능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박스 표시 바로 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도서관 업무의 일부로 정착이 되면서 이게 하나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고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참고 업무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참고 봉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후 정보 서비스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참고 업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거기다 1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고 업무가 재편되고 진보적 이론이 대두가 되면서 서비스의 의미가 점차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차츰 참고 봉사라고 부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참고 봉사에다가 이
라고 해 둡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참고 업무에서 시작해서 이제 참고 봉사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제일 위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 업무는 뭐 질문에 답하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에 해답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자, 두 번째 정보 제공, 문헌 조사 등과 같이 참고 봉사의 직접적 기능에 속한다. 참고 업무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특이점이 나오는데 여기는 일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독립적 조직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상 업무 속에서 그지? 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상적 업무 중에서 수행이 가능한 것 해서 참고 업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참고 업무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점 있죠. 이 네 가지 점 중에 마지막에 있는 점 요걸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예, 일상적인 업무 중에 이용자들이 질문하면 답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 봉사로 가서 자, 여기는 이제 성공적 참고 업무를 위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심지어 간접 기능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서비스가 필요로 하고, 그렇게 전문화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자, 참고실이 갖춰져야 되고, 그 참고실 안에는 참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 사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전문적 관리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 봉사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업무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네 가지 연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개 연도로 갑니다. 자, 내가 문단으로 만들어서 띄워놨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에 갑니다. 자, 사서들은 참고 봉사하고 이 정보 서비스라는 것을 별도의 다른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정보 자체를 제공하는데 여기 특이점은 예측 정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정보 서비스는. 자, 그 다음 이용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 하면은 예측 정보와 적극적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참고 봉사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얻도록 교육시키고 이용자를 기다렸다가 요구가 있으면 그때 정보를 제공한다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적극적입니까? 그렇죠. 정보 서비스가 더 적극적 개념이다 해서, 자, 1960년대 그럼 특징이 뭡니까? 했을 때는 참고 봉사와 정보 서비스의 개념이 이원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60년대는. 자, 그 다음에 70년대로 들어갑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앞 시대에 이원화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 그렇지. 통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용어가 결합이 됩니다. 1970년대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70년대 이후는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참고 봉사와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80년도에 가니까 이제 정보 서비스를 참고 봉사의 대표 용어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협회 용어 사전에도 정식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보 서비스라는 용어가 채택이 되었다. 즉 이제 참고 봉사라는 용어보다 정보 서비스라는 용어가 이제 1980년대에는 이제 등장을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2년도에 넘어가니까 이제 학과 명칭이 문헌정보학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 봉사의 명칭도 급격하게 정보 서비스화 되어 가고, 그 다음에 이 교육 내용 같은 경우도 자, 온라인 탐색이라든가 네트워크, 원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자적 온라인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적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현대 참고사서의 기능이라고 해서, 자, 오늘날 참고사서의 역할은, 자, 미국의 도서관 협회에서, 즉, 여기 루사라는 곳에서, 참고 트랜잭션이라는 용어와 참고 업무에 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참고 트랜잭션이라는 말이 있죠.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하면 일종의 거래입니다. 자, 거래를 누가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도서관에 있는 사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이용자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자, 이와 반대로 이용자에게 사서가 찾아다니면서 반대로 그지?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용자부터 트랜잭션이 시작하느냐, 사서로부터 시작하느냐, 뭐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참고 트랜잭션, 이거는 이제 이 뭡니까? 일종의 자문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특정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도서관 직원이 정보 자원을 추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평가도 하는, 즉 이용하는 자문 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 트랜잭션이라는 여기의 범위에는 위치나 스케줄, 설비 이런 내용들을 그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공식적 지시나 의견 교환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하는 이 활동 자체만 참고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지 그 이외의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외의 내용들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 참고 트랜잭션을 포함한 모든 내용들은 바로 밑에 있죠. 자, 참고 업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업무는 참고 트랜잭션과 정보 연구 자원, 도구, 서비스의 생산, 경영, 평가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합해서 참고 업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위에 표를 보겠습니다. 자, 커츠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다 해서 참고 업무 하니까 가장 초기에 나온 의미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해답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고 포괄적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참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공적 참고 업무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봉사해서 자, 두 번째 줄 보면 질문 해답의 모든 면에 대한 참고 업무를 최대한 확장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참고 업무에서 시작해서 봉사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정보 봉사, 즉 정보 서비스까지 확대가 되었고 오늘날은 전자적 온라인 서비스까지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자, 정보 서비스의 기능 해서 자, 사서가 있고 이제 이용자가 있잖아요. 그죠? 사서가 있고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사서가 이제 이용자에게 하는 서비스는 크게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직접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교육의 의미가 있겠지. 교육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고, 그지? 그 다음 상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상담의 기능이 있겠지. 그래서 교육, 정보 제공, 상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서비스의 직접적인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정보 서비스의 세 가지 속성에서 정보 서비스 기능이 시작되는데 자, 1번 교육이 있고 2번 정보 제공의 의미에서의 정보가 있고 3번 상담과 지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 봐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세 가지의 상기 관점에서 로드스타인이라는 분이 또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로드스타인은 상담 서비스 기능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상담하는 서비스, 그죠? 예, 상담 쪽을 좀 강조했던 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1번 보면 자료 이용 방법, 즉 이용자 교육,
요걸 하나의 주요 기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번은 교육이 되겠죠. 위에 세 가지 중에. 자, 2번은 자료 선택 협조한다. 이건 이제 상담 지도가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결국은 위에 교육, 정보, 상담 지도 해서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법이 나오는데도 법도 거의 저서에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지도 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기능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뒷페이지부터는 이제 이 법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겠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교육이 됩니다. 그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줄 갑니다. 자, 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뭡니까 하면은요, 정보의 평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교육을 통해서 정보 평등이 실현되면서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도서관 교육은요, 크게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교육의 형태표를 한번 봅니다. 자, 1번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개별 교육이라고 한다면, 2번 정보 탐색의 특수한 전략이라든가 혹은 특수한 정보원을 이용법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진 않겠죠. 일정한 이용자들을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체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요, 특수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특수한 단체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1번에 이제 개별 교육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개별 교육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줄 보세요.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 교육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참고 사서가 참고 데스크에서 참고 면담의 형식으로 개별 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자, 개별 교육의 첫 단계는 처음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장소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 조직이나 목록 사용법, 참고 도구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1대1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 단계에 오면은 특정 테마의 문헌을 뭐 탐색하는 일이라든가 혹은 네트워크에서 원문을 입수하는 방법, 혹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도 하지만 그걸 이제 찾는 방법, 탐색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준다든가 인터넷 정보원의 접근 탐색 등으로도 확대해서 그지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가서 단체 교육 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크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대학 도서관을 생각하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우리 교육 받을 때, 신입생 때 하는 거.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도서관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도서관 교육 다음에는 한 단계 발전된 교육, 서지 교육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학에서는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서지 교육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예, 의학 도서관 같이 의사들이나 혹은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 관리 교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드라인 같은 경우 있잖아. 의학 DB, 그지? 예, 이런 것들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관리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대체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예, 신입생을 대상으로 했다가 도서관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학생이죠. 재학생들을 상대로 했다가, 자, 서지 교육은 상급 학부. 상급 학부 혹은 대학원생 이상,
그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연구원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큰 줄기를 좀 가지고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13페이지로 가서 제일 위에 오리엔테이션 갑니다. 자, 두 번째 줄 가세요. 가장 초보적 단계의 이용자 교육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줄로 갑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의 1차적 목적 해서, 자, 이런 것들도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이용자의 편안함을 증가시키고, 이용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겁니다. 도서관에. 그죠? 예, 그 다음 그 외의 목적은 건물의 물리적인 시설이 소개하고, 그죠? 이용자가 다시 와서 자원을 이용하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친절한 분위기로 소통하는 것을 포함하는 건데, 자, 이 오리엔테이션 시행 방법은 대체로 이제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혹은 관내 투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좀 특이하게는 이제 슬라이드라든가 비디오 방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은 관내 투어, 이걸 많이 한다. 그지? 자, 그 다음 2번 도서관 교육으로 갑니다. 자, 오리엔테이션보다는 한 단계 높다. 맞죠? 자, 그 다음 도서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도서관 자원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자, 여기 특이한 게 나오죠? 자, 미국의 경우는 특정 교과목의 일부로 강의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우리는 교과목 통합식 이용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교과목 통합한 이용 교육이다. 그래서 교과목 통합식 이용 교육. 그래서 이때는요, 대개 해당 과목의 교수가 요청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해당 교수와 사서가 강의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설계한 후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게 있는데, 자, 교육 내용 한번 봅니다. 자, 색인, 참고도서, 온라인 목록, 서지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봐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이점은 교과목 통합식 이용 교육은 도서관 교육에 해당한다 하는 거, 그걸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3번. 자, 서지 교육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줄. 서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교육 활동을 얘기한다 해서, 이런 거 서지 교육이 뭐냐 한 줄로 설명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줄로 가서, 자, 이거는 정보 자료 위주가 아닙니다. 개념 위주의 교육을 강조한다. 여기에 밑줄. 자, 그 다음 그 밑에 문단으로 갑니다. 자, 기술적 교육보다는 뭐다? 문제 해결 중심. 그죠? 예, 여기에 밑줄. 자, 그 다음 줄에 가서, 자, 두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 서지 교육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인주주의 학습 이론에 기초한 이론적 접근을 강조한다 하는 거, 여기 밑줄을 그어둡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가서, 자, 위에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뭔지 내가 조사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봐두시고, 자, 위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를 적절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각, 인식, 이해 혹은 의식적 경험, 이런 것들이 학습을 결정하는 중심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박스 표시 바로 밑에 갑니다. 자, 이용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학부, 상급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대학원생 하면은 논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학위 논문 작성을 해야 되니까 학위 논문 또는 그 이상 연구에 관련된, 즉 학회에 발표하기 위한 자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서 목록, 전문 서지, CD롬 등 혹은 상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서 탐색하거나, 자, 우리 도서관 내부 자원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외부 자원과 연결하는 방법, 즉 상호 대처라든가 문헌 배달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혹은 인터넷을 통한 연구 테마의 상담,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안 될 경우는 국제적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다 서지 교육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의 형식은
도서관이 특별히 기획하에 진행하는 워크숍, 특강, 독립교과목 또는 교과목의 일부로 행해지기도 하는데, 자, 그 밑에 줄에 보세요. 자, 교육 매체로서는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보조 교육, 이걸 우리가 C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 하는 거.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 오리엔테이션도 한번 나왔지만은, 그지?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 부분이 이제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서지 교육이, 그지? 그래서 서지 교육 중심으로 한번 봐둡니다. 자, 그다음 4번으로 가서 정보 관리 교육이 뭐냐 하니까, 이용자들이 정보를 확인, 검색, 평가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수집된 자료를 향후 연구에 응용하기 위해 가르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주로 연구원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학도서관에서, 그죠? 예, 전문가들을 위해서 행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의학도서관에서 매드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학저널 서지 정보 검색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 매드라인을 교육하면서부터, 그죠? 예, 이 정보 관리 교육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봤던 내용은 이제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능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봅니다. 정보 제공은 정보 서비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자, 정보 제공의 핵심은 수준이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최종 결과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예, 최종 결과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정보 제공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은 질문과 우리가 해답으로 보통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 자, 참고 질문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시형이 있고, 그 다음 즉답형, 그 다음 조사형, 연구형 해서 뒤로 갈수록 질문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시가 있고, 그 다음 즉답, 여기까지가 좀 지시나 즉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조사형부터, 그지? 조사형부터 연구형 질문까지가 좀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고 사서의 개입의 여지가 높은 것은 조사형 질문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시형 질문, 요거는 뭐 2020년 사서교사에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해답의 방향 제시를 요구하므로 보통 질문의 종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지시형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즉답형 질문. 자, 요거는 한두 가지의 참고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해답을 즉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형 질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답형 질문 같은 경우는 보통 수분 이내에 해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로 이 즉답형 질문이 가장 많이 행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예문 한번 보세요. 자, 시카고 인구수 얼마냐? 또 여기 워싱턴 주의 사과 얼마나 재배되냐? 그 다음에 마소의 본사 주소가 뭐냐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해결책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지? 검색을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즉답형 질문이라고 하고, 요게 포인트는 한두 가지입니다. 그죠? 예. 한두 가지 정보를 찾음으로써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우리 참고로 이 질문 유형들은 56페이지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우리가 대략적 내용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3번으로 내려가서, 자, 조사형 질문이나 연구형 질문은 해답을 위해 많은 특수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줄로 봅니다. 자, 제시되는 정보의 형태도 리스트에서부터 복사물 제공, 정보 안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탐색, 상호대차, 원문 서비스, 맞춤 정보 서비스까지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보세요. 자, 예문의 특징이 뭐냐? 왜?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혹은 어떻게 하고 영향 이런 문구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 보세요. 왜? 하고 현재 거주 지역에 정착했냐? 두 번째 보세요. 사과 생산에 해충제가 미치는 영향. 맞죠? 자, 세 번째, 어떻게 마소가 정보 산업 지배하는 회사로 성장했냐? 이런 문구들이 나오면 대체로 다 이용자들이 이런 문구를 딱 달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어떻게? 영향 하면 이제 질문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첫 번째 줄. 자, 연구형 질문은 정확한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단일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자, 연구형 질문은 대학 도서관 혹은 연구 도서관에서 많이 수행된다 그랬죠. 예, 그런데 모든 도서관에서 우위를 점하는 참고 서비스의 형태로 차츰 되어가고 있지만 대체로 대학이나 연구도서관에서 많이 수행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질문 유형을 알아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지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 서지 정보. 이걸 우리가 마크 입력할 때도 서지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자, 서명, 저자, 출판사항, ISSN, 비행까지. 그죠? 해서 문헌의 서지적 요소와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명, 내용, 분류번호, 소장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불완전함을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도 한다는 게 바로 서지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지사항 보완 기능은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분들한테 도서 리스트 같은 경우를 제시할 때 그게 뭔가 좀 서지적 요소가 표제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뒷부분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할 때 혹은 학계에서 비공식적 정보 교류에서 동료가 추천한 출판물에 대한 서지사항이 역시 이제 이것도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휴민트죠. 예, 휴민트를 통해서 제공받은 정보는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죠? 예, 서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상호 대차와 원문 서비스 해서 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우리 도서관에 없는 내용은 외부 기관에 상호 대차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혹은 원문도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OCLC, 그 다음 캐리스나 국가전자도서관 네트워크 통해서 그죠? 예, 소장처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 기관에다가 상호 대차를 신청하거나 혹은 원문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정보 안내 서비스. 자, 요거에다가 별표 하나 해 둡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정보 안내 서비스는 이용자와 외부 자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정보 안내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용자가 옵니다. 도서관에. 자, 도서관에 오는데, 자, 도서관은 예를 들면 취업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문화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복지관도 있을 겁니다. 그지? 복지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이런 지역 사회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다가 이용자가 오면 이 각 분야에다가 다 뭐한다? 연결시켜주는 이런 서비스를 정보 안내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도서관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실용 정보 위주입니다.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예를 들면 건강, 취미, 복지 등의 실용 정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지역에 관련된 정보다 해서 지역 정보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역 정보예요. 그죠? 예, 지역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바로 밑에 문단 갑니다. 자, 최근 공공도서관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정보센터
혹은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이 중시됨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안내 서비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5번 가상 참고서가 구축. 자, 요거는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각종 참고 정보원 중에 우리 도서관과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다 하면 이런 것들을 다 하이퍼링크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다 배열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 참고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에 보시면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각종 참고 정보원 가운데 참고 질문에 대한 해답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수집해서 자간의 홈페이지에 다시 재조직해서 배열해 놓고, 그죠? 예. 그래서 이용자가 여기에 참고 사이트 있으면 여기 와보면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거 더블 클릭하면 링크해서 그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가상 참고서가 구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에 둡니다. 자, 그 다음 6번 맞춤 정보 서비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SDI 서비스입니다. 자, SDI 서비스가 뭐냐 하면 이용자가, 그지? 연구원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관심 내용을 등록해 놓으면 도서관 서비스에, 그러니까 매 시간 일정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신간 정보가 들어오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SD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SDI 서비스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즉 그지 관심이 있는 관심 분야를 등록해 놓는 특정인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맞춤 정보 서비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자, SDI 서비스는 입수된 최신 학술 잡지의 목차를 분야별로 복사 배포하는 주제별 목차 서비스로 새로 입수된 학술 도서의 입수 상황을 주제별로 알려주는 신착 자료 속보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SDI 서비스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테마를 도서관에 등록해 놓으면 참고사서는 그 분야를, 그지? 특정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고 최신 정보가 들어오면, 그지? 계속 그 이용자에게 메일이라든가 혹은 문자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데이터베이스 검색, 탐색하는 것도 일종의 정보 제공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정보 중계. 자, 정보 중계는 첫째 한번 봅니다. 자, 첫째, 주로 정보 중계 서비스는 검색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주제와 질문을 취급합니다. 근데 서비스가 보통 유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맞춤 정보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자, 둘째, 어떤 경우는 이 자문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문 회사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서비스는 정보도 제공하지만 일종의 자문 역할도 한다 해서 정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제공 역할, 자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정보 중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줄 봅니다. 자, 정보 해답에 있어 차이를 조정하고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슬을 우리가 중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자, 정보 중재 활동은요, 자, 참고 면담, 정보 탐색 중재, 그 다음에 논문 작성 협조, 그 다음에 정보 기술 중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법 개발 중재, 그 다음 참고 정보원 개발,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한번 가봅니다. 자, 정보 탐색 과정에 나타나는 중재 활동인데, 자, 이 과정은 세 개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참고 면담 과정. 그 다음 면담이 끝나면 사서가 탐색 전략을 수립하죠. 예, 설정하는 과정. 그 다음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과정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밑에 봅니다. 자, 참고 면담 과정은 요 앞에다가 1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참고 면담 과정을 우리가 참고 협의라고 하는 이용자와 참고사서 사이에 중재 과정을 통해 양자의
다른 의견을 조정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 해놓고, 자, 전략 설정 과정에서도 일부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개는 참고 사서의 판단과 조직력에 따라 참고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 3 마지막으로 탐색 과정입니다. 자, 탐색 과정에서는 탐색의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고 얻어진 해답의 적합성에 대해서 중재가 필요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1, 2, 3단계입니다. 그죠? 예, 이런 때 중재 활동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둘째, 학생들이 이제 도서 자료를 선택하는 거라든가 논문 작성 이런 것들도 중재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에 협조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 도서관의 중요한 중재 활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셋째, 참고 사서는 항상 새로운 참고 정보원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참고 사서는 도입할 기술의 선택뿐 아니라 주어진 기술과 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나타날 효과 사이에 이용자를 또 중재할 책임이 있고, 자, 넷째, 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개발도 역시 이용자들과 중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와 중재를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있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두 번째 줄로 갑니다. 자, 많은 사서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 읽기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때 리터러시라는 의미는 문자 해독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이라든가 혹은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사람들 혹은 새로 이민 온 사람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같으면 다문화 가정에서, 그죠?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온 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일종의 리터러시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받고 다음 시간은 이제 상담이 되겠죠, 그죠? 예, 상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